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이번 36회차에는 헌팅 리스트 16본의 마지막 순서로 일본 근현대 문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책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번 회차의 일본 근현대 문학 참조책으로 선정된 3권의 책들인데요. 근현대 일본 소설가 17명의 생애와 대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일본 소설 명인 명작 감상이라는 책과 일본 문학의 광장 시리즈 중 일본 근대 문학을 41개 주제로 해설한 문명 개화와 일본 근대 문학, 그리고 일본 근현대 문학사란 책입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일본 소설 명인 명작 감상은 김용환 교수가 일본 유명 소설가 17명의 생애와 대표 작품들을 소개하는 635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들 소설가들의 대표 단편을 일본어로 직접 수록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금각사란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시마 유키오의 생애와 대표 작품들을 소개하는 50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미시마의 생애와 성장 환경, 그리고 우구, 가면의 고백 등 대표 작품 6편의 줄거리와 해설을 볼 수 있고, 그의 대표 단편인 금각사의 일본어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925년에 도쿄에서 태어난 미시마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등 문관시험까지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창작 활동에 전념하려고 1948년에 퇴직합니다. 이후 하얀 개미의 집이나 금각사 등의 작품으로 각종 문학상이나 연극상을 수상하지만 1965년 우국이라는 영화 제작 전후로 과격한 내셔널리즘으로 기울어서 46살이 되던 1970년에 도쿄의 자위대 주둔지에서 천황의 신격화와 군국주의의 부활을 외치면서 할복 자살합니다. 미시마의 성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할머니인데, 본래 자신의 가문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할머니는 친손자인 미시마를 광적으로 편애해서 미시마가 태어난 후 10년 정도를 본인이 직접 키웁니다. 그러나 신경통이 있던 할머니는 주변의 작은 소음들까지도 싫어했기 때문에 미시마는 흔히 거쳤을 개구쟁이 시절 없이 소년 시절을 주로 공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할머니의 과보 밑에서 조숙했지만 허약한 소년 시절을 보낸 미시마는 성장하면서 문학열이 높아지는데, 이에 동조하던 어머니와 문학가로 사는 걸 심하게 반대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도 많았다 합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는 미시마의 대표작 6편의 줄거리와 작품을 해설해주고 있는데, 특히 1961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우국은 같은 군인이면서 반역자로 몰린 친구를 처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주인공이 할복 자살한다는 이야기로, 훗날 미시마 본인이 이 작품은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알 수 있는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다 라고 평했다 합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인 문명개화와 일본 근대 문학은 일본에서 만든 문학의 광장 시리즈 중 하나로 풍성한 화보와 사진을 포함시켜서 일본 근대 문학을 41개 주제로 해설해주고 있는 4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4장에 있는 동화 작가 미야자와 겐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야자와 겐지에 대해 쓴 내용으로 1896년 당시 전당포를 운영하는 유복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미야자와는 당시 빈곤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서 자신이 하던 교사직을 그만두고 스스로 농경 생활을 시작했고,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려고 벼농사나 토양학 강의도 열어서 활발한 활동을 벌입니다. 미야자마는 그런 활동 중에 과로와 영양실조에 걸려 요양하다가 3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쓴 아동동화 은하철도의 밤은 훗날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누린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지만 그의 다른 작품들과 유사하게 생전에 발표된 것들은 거의 없고 이 작품도 그가 죽고 난 후에 동료 시인의 노력으로 미완성된 채로 발표되었다 합니다. 그의 작품에는 재미로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쾡이 등에게 잡아먹힐 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른 대상을 지배하려 하는 인간에게 다른 대상 또한 얌전히 먹히고만 있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로 일관하는 당시의 시대를 비판하고 하나의 가치만을 믿지 않는 탈중심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인 일본 근현대 문학사는 장나모 교수 등 2명의 저자가 일본 근현대 문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만한 책들을 만들려고 저술한 책인데 일본 근현대 문학을 사조별로 11개로 구분하고 66개의 주제로 해설하고 있는 24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전체 페이지 수가 좀 적다는 느낌도 있는데 근현대 일본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문학사의 큰 줄기를 알려줄 목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일본 현대 문학가로 활동 중인 오에 겐자부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에 겐자부로에 대한 내용인데 양심 있는 문학자 혹은 위선자라는 소제목을 주고 있는 게 특이합니다. 이는 1994년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정치 공작에 의한 것이라거나 노벨 문학상에 뒤이은 일본 문화훈장 거부가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며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일본인들도 있어서 붙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지적 장애가 있는 장남을 두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한데 장애아를 둔 아버지의 고민과 갈등을 그린 개인적인 체험이란 작품을 썼고 일본 유명 문학상을 받은 사육이란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중 격추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일본 어느 계곡마을에서 포로로 잡혀서 동물처럼 사육되던 흑인 병사가 어린이들과는 인간적으로 통하지만 어른들의 오해로 죽게 되고 마을의 어린이는 다시 어른으로 사육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만년원년의 풋볼이라는 장편으로 수상했는데 뇌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주인공 아내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할까봐 부부간의 성관계 자체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인공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고향 마을에서의 사건은 10수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의 남동생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남동생은 마을에 풋볼팀을 만들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조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공격하고 마을 처녀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게 됩니다. 남동생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지적 장애가 있던 여동생을 임신시켜서 자살하게 했다는 고백을 한 후에 본인도 자살한다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불안한 양상을 통찰력 있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제목 중에 있는 만년원전의 뜻을 몰라서 별도로 찾아봤는데 일본 막부시대 민중투쟁이 일어났던 1860년을 의미하는 걸로 100년이 지난 1960년 패전 후에 일본 사회의 불안한 상황하고 대비시키려고 붙인 제목이라 합니다. 저자들은 이 작품이 작가 자신이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주제들을 다 녹인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난해한 측면도 있어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이 작품을 읽기보다는 끝까지 끈기 있게 읽을 준비를 하고 이 작품에 도전해 보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 일본 문학 참조책으로 일본 소설 명인 명작 감상과 문명 개화와 일본 근대 문학, 그리고 일본 근현대 문학사란 책 등 세 권의 책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37회차부터는 헌팅 리스트 17번의 세계 역사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